네, 유료 강의 PPT 자료 받아가시고 네, 이거 꼭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단은 시장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 시장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장이 빠진 이유 뭐죠? 네, 장이 오늘 하락한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네, 러시아. 러시아의 무기 지원 가능성. 그죠? 이것 때문에 방산주. 네, 네.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상승했죠? 방산주 상승.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급등. 환율 급등하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하락 요인입니다. 요 두 가지가 하락 요인인데, 이 하락 요인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지 단기적인 악재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악재인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단기적인 악재인지 중장기적인 악재인지.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던 뭐 핵실험만 안 하면 네, 방산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무기 지원 가능성 네, 여기 대두가 되면서 오늘 방산주 섹터들이 테마가 좀 형성되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대장은 이제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이 오늘 대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빅텍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를 지원을 하면 네. 지원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빠르게 이제 해결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뭐 수정해서 뭐 안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악재다. 네. 그냥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원하겠다, 안 했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상은 네, 잠재적인 악재가 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퍼스텍이 이게 상한가를 가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일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악재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하는데 이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네, 네.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거 아닙니다. 추세 이탈은 어디예요? 요거. 네. 그러니까 오늘은 잘 몰라요. 자, 선물로 얘기하면 332입니다. 332. 332. 이거를 네, 금일은 지지하잖아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이탈 여부.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죠. 네, 이렇게 내려오면 네. 1차에나 내려왔다가 상승이 크지만 이제 내려오죠. 그럼 이제는 네. 시장은 이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337부터 325까지. 네. 325에서 337의 박스권 장세, 박스권. 네, 박스권 장세고 지금 보면 뭐 에코 형제들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조정 안 나와서 네, 제가 볼 때는 하루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네. 상승 추세가 아직은 이탈한 게 아니다. 그죠? 상승 추세 이탈은 네, 요 21선은 이탈해야 돼요. 여기 21선 이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코스닥은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 요 라인 때 깨면 안 돼요, 여기. 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조정 들어오면 오늘 보시면 선물,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코스피가 제일 강해요. 네, 코스닥은 이미 11선을 좀 강하게 이탈했고요.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아직 11선 닿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선물. 선물은 닫고 음봉이고 누가 제일 약해요? 코스닥이 제일 약하죠? 네. 코스닥이 제일 약하다. 자, 오늘은 이제 거꾸로 코스피가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코스닥이 제일 약해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네. 어디까지 있죠? 네,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코스닥은 조정 들어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21선 872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이제는 네, 가격 조정이나 옆으로 누워버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전략 어떻게 할 거냐? 네, 아직은 조정이긴 한데 뭐 주식을 다 팔고 뭐 리스크 관리 하는 건 별로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매도 신호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다릅니다, 전략이. 네. 코스닥 쪽은 내일 반등 안 나오면 조정 들어와요. 네. 조정 들어옵니다. 선물과 코스피는 제한적 상승, 제한적 하락이에요. 크진 않아요. 근데 오늘 조금 희한한 거는 코스닥이 조정이 큰데 주식들이 무차별로 다 조정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 섹터의 업종들이 방산주 빼고 네, 다 조정입니다. 근데 방산주 특징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핵실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핵실험.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떠올려 보세요. 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빠지잖아요. 지수, 종목 폭락하잖아요. 폭락. 그 다음 뭐만 살아요? 방산주만 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우리가 예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핵실험 할 때 쭉 빠졌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방산주는 급등했다가 윗골이 되고 빠르게 하락하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요거는 하루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결정은 이제 내일 납니다. 네. 내일 코스닥이 특히 음봉이 떨어지면 네, 이제 가격 조정 좀 들어올 수 있어요. 870까지 네, 조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율이죠. 환율이 좀 급등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 자, 환율 차트 볼게요. 자, 환율은 뭐라 그랬죠? 환율은 지수와 어떻게 돼요? 시간차를 갖고 반비례죠. 시간차를 갖고 반비례. 그러면 환율이 고점일 때 지수가 시간차를 갖고 저점이었죠. 자, 지금 환율이 네, 지금 올라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네. 왜 올라가는 게 당연하냐? 환율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죠? 한미 금리 역전이 이미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죠? 추가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5월 달에 인상 0.25 인상하잖아요. 그죠? 네. 0.25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한미 금리가 이제 사상 최대로 또 벌어지겠죠. 네.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로 또 벌어져요. 네. 최대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만약에 조정 올라가면 많이 가면 이제 1375원 정도 돼요. 그죠? 1375원 정도 되면 여기 찍으면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지수가 이제 저점 찍겠죠. 그럼 아마도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환율이 1350원에서 1370원 오면 아마 이제 코스닥이 21선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근처. 네. 그때는 이제 환율이 고점이니까 네. 1350원, 1370원 여기 근처에서 코스닥이 21선 오는지 보세요. 그럼 눌림목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네. 눌림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언제 하죠? 5월 달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많이 하면 6월 때까지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동결하면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그게 더 이상 크게 네, 벌어지지 않겠죠. 네,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그죠?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네, 좀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율까지는 좀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이제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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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으면 1번. 네, 자 이해했다 1번. 네, 그죠? 환율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예전처럼 뭐 1,400원 막 이렇게 급등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1,400원 이상 막 급등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결정은 일단은 오늘로 여러분들이 결정 내지 마시고 네. 결정은 언제 한다? 내일. 네. 내일 보고 하세요. 오늘은 사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방산주 급등 거의 대부분 주식 그냥 하락.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 때문에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연속적으로 계속 악재가 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단기 악재로 그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오늘 시황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일정 할 겁니다. 증시 일정 관련해서 어떠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지 요거 좀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이제 보시면 네,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죠. 기관들 팔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는 네, 코스닥에 비해서 괜찮아요. 왜 괜찮죠? 코스닥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가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크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크게 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코스닥은 근데 다르죠. 자, 코스닥은 개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수급 보세요. 지금 코스피 쪽은 외국인 매수, 코스닥은 어때요? 엄청나게 매도하죠. 3천억. 그 다음에 기관도 1,000억 매도하고 있어요. 네. 기관들은 이제 양시장 모두 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은 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가 이제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경우에는 전쟁에 개입했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좀 되게 발언이 강하잖아요. 그죠? 발언이 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북한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에 러시아산 무기를 공급하겠다. 그죠? 이 내용이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 회장이 방안에서 추가 계약 성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죠. 현대로템이 루마니아에 이제 K2 전차 도입 감시, 그래서 퍼스텍, 비텍, STX, 현대로템, 스페코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너무 크다. 이게 너무너무 큰 악재일 것 같다. 그러면 너무너무 큰 악재다. 방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그럼 방산주가요. 이미 오전에 11시 이전에 이미 상을 갔어야 돼요. 상한가. 이게 주식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큰 악재였으면 퍼스텍이 오늘 종가에 상한가 가는지 보고요. 퍼스텍이 오늘 종가에 상한가 가는지 보고 내일 점으로 가면 심각한 거예요. 그죠? 대장이 퍼스텍이 오늘 금일 상한가 가고 내일 점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일 어때요? 내일 시장 조정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방산주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주에서 중국이 지금 1분기 GDP 성장 4.5 나왔죠. 그래서 경제재개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지금 항공주들이 엄청나게 좋죠, 그죠?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화장품이 1등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항공주가 움직였죠. 항공주, 제주, 진에어, 티웨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항공이 2등이에요. 2등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시장이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알려줘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렇게 화장품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항공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고 아이고야 내가 화장품을 못 썼네. 아이고야 내가 항공주 섹터를 못 썼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고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앞 시장이 알려주잖아요. 그냥 리오프닝 움직인다. 화장품 갔구나, 항공 갔구나. 그럼 다음 뭐가 갈 거냐? 면세점이 갈 거냐? 뭐 여행주가 갈 거냐? 요걸 찾아야 돼요.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마시고. 네. 이해했죠? 네. 자,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7번.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라도요. 이렇게 리오프닝 전체 관련 테마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잖아요. 세분화. 그럼 다음 순환매가 면세점이 될지 카지노가 될지 여행이 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하잖아요. 뭐가 확실하죠? 아, 리오프닝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뭐 카지노나 면세점이나 여행 관련주에 미리 사두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보면 TA 항공에서 이미 그 힌트를 줬잖아요. 실적이 엄청 좋구나. 네. TA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때문에 급등했어요. 그러면 내가 면세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이 뭔가? 여행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이 뭔가? 카지노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주식이 뭔가? 이렇게 베이스 깔아놓고 있으면 시장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제 리오프닝이고 이제 화장품, 항공, 여행, 면세점 너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구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원랜드를 할지 파라다이스를 할지 네. 그런 것들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화장품을 미리 선침해서 매수했으면 대단한 능력자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면세점 샀는데 화장품 움직이고 항공주 움직이고 면세점 안 움직이면 소외받잖아요. 그냥 기다렸다가 리오프닝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 리오프닝 관련 순환매에서 대장을 찾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첫째로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자. 순환매를 확인하고 다음 순환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섹터들 관련해서는 조선 3사가 흑전한다 그랬죠. 흑전. 네, 저는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어떻게 됐나요? 가장 많이 빠졌던 대장은 대우조선 해양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봤을 적에는 현대미포조선. 제가 어저께 명동 갔었거든요. 와, 이 사람 엄청 많대요. 제가 어저께 방송하러 가느라고 명동 거쳐서 갔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네. 3시간 걸렸어요. 현대미포조선 그냥 올라오잖아요. 여기 3월 16일날 저점 찍을 때 대우조선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갔었죠? 대장주였잖아요. 대우조선이. 야, 더 올라가네요. 그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뭐로 움직여요? 잘 보세요. 자, 작게는 리오프닝, 크게는 실적이죠. 실적주. 조선도 실적주죠. 실적주. 그죠? 실적주예요. 자, 다시 한번. 작게는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면세점, 카지노, 여행주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크게 봤을 적엔 실적주잖아요. 그런데 조선 섹터들은 다 움직였어요. 네. 조선 섹터는 다 움직였기 때문에 조선주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원전. 네, 원전주 제가 얘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오르, 비, 택. 그죠? 우리 유료 방에서는 우리 기술. 그죠? 우리 기술 매매했죠? 오르, 비, 택. 네. 대장이 뭐예요? G2 파워, 일진 파워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오르, 비, 택. 오르비텍은 올라갔다 빠졌네요. 자,
뭘 하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아니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한다 그랬죠? 원전? 네, 원전 논의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논의. 네, 정상회담에서 합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에너토크가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와, 올라갔다 다 뺐네요. 올라갔다 다 뺐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재료가 뭐 있죠? 오늘 재료는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논의 의제 끝난 것 같아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재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있어요? 5월 3일날 빌 게이츠 관련 있죠? 그럼 좀 내려왔다가 기다렸다가 오르비트 같은 애들 다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근데 이제 들어가도 5월 2일까지 안 움직이면 패대기예요. 5월 2일까지.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원전 관련해서 G2파워, 에너토크, 한정 KPS, 우리기술. 네,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별 재료로는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방미 경제사절단 관련해서 대성 아이템. 네. 그 다음에 골드 퍼시픽이 상장 폐지 모면 요것 때문에 상한가. 그죠? 근데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있습니다. 리스크. 네. 아이고야.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갑자기. 자, 아이고 이거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자,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지원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방산주 말고 또 뭐가 움직일까요?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방산주 말고 뭐가 상승할까요? 네. 빨리 한번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게 움직일 것 같아요.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자, 러시아 하면 뭐예요? 러시아. 가스 관련주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가스. 그죠? 네. 곡물 말고 가스. 대북주 말고 가스요. 가스. 네. 가스 관련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가스. 요 가스는 이제 갑자기 생각났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가스 관련주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방산주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 관련주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 요금 인상. 가스 요금 조만간에. 그죠? 네. 갑자기 생각났네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방송 주제가 증시 일정이죠. 그래서 오늘 증시 일정, 앞으로 증시 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했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일정 한번 볼게요. 4월 21일 미국입니다. 옵션 만기일. 네. 자, 근데 여기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21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내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K방산 수출 사력탐 협의체 출범. 네. 방산주죠, 그죠? 재료 있죠. 얘는 이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적을게요. 4월 21일. 네. 방산주 이슈. 이게 일정을 좀 늦게 봐서 오늘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봐서 좀 먼저 봤으면 좋았을 건데. 협의체 구성.
내일 이건 또 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1조 7천억 애리조나 투자 전면 재검토. 25일까지 제공시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4월 한 24일 네, 이때쯤 좀 매도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네, 아니 당연히 움직이죠. 당연히 움직이겠죠. 네, 잠깐만요. 당연히 움직이죠. 네, 러시아 관련.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방송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뉴스 인증. FDA가 세계 첫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허가 발표. 26일 날이요. 네, 26일 날. 그죠? 26일 날. 자, 26일 날 합니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4월 26일. 네. 마이크로 바이옴. 이 관련주들, 네, 이 관련주들이 이제 뭐 오늘 내일 조정 나올 때 좀 매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련주 마이크론 바이오입니다. 마이크론 바이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5월 5일. 5월 5일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네, 5월 5일. 서울랑 놀러 가는 날. 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자,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네. 초거대 AI 추진 협의체 발족이에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의회는 5월 5일 날 뭐 한다? AI 추진 협의체를 발족시킨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주가 뭐예요? 챗 GPT. 그죠? 네. 다시요. 챗 GPT. 맞아요? 네. 맞으면 1번. 네. 챗 GPT. 네. 챗 GPT잖아요. GPT 관련주들은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챗 GPT 협의체 4월 4일 설립 발기인 회의 예고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원 공동 회장사로 추대했으며 임원사는 16개 KT, LG, CNC, LGU 플러스, SKT, SK, CNC 뭐 이렇게 솔트룩스. 솔트룩스 딱 있네요. 아 이거 답 나왔네. 솔트룩스.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월 4일날 사는 게 아니고 솔트룩스가 여기 직접적인 수혜주네요. 보니까 그러면 솔트룩스 잠깐 볼까요? 이런 건 답 나온 거지. 잠깐만요. 솔트룩스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좀 보세요. 가격대에서. 아이고 여기 뭐냐? 솔트룩스는 요거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가격도. 네. 솔트룩스는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트룩스를 만약에 오늘 했다. 근데 5월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남았어요? 약 10 며칠 남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남았 영업일 기준 20일 남았죠. 20일. 네. 이런 것들은 오늘 해놔도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도 이렇게 반등 나와도 뭐 여기 전고점까지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한 10% 이상 수익 나는 그냥 패대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5월 5일 날 재료가 있고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 네. 솔트럭스는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됐죠? 네.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 20일 남아 있는데 매수는 지금 오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자리.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10일 날 뭐 하죠? 5월 10일 날 CPI 발표합니다. CPI 발표. 네, 그 다음에 국제 인공지능 네, 대전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그럼 이거 또 AI 또 들어가잖아요. AI. 그죠? AI가 일정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자, 5월 5일 AI 협의체.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10일 날 인공지능. 이건 재료 약해요. 이건 재료 약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AI 관련 5월 10일 날 또 AI.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좀 볼게요. 17일 날 드론 뭐예요? UAM. 드론 UAM. 이거 드론 UAM 뭐죠? 여러분들? 네. 아이고 우리 모크션님 제대로 배우셨네. 네. 제대로 배우셨어요. 좋아요. 네. 솔트룩스 같은 애들은 뭐 지금 들어가도 뭐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10% 수익 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드론하고 UAM 있어요. 뭐 있습니까? UAM 뭐 있죠? 딱 대장 뭐예요? UAM. 네온테크. 벳셀 네온테크. 5월 17일 벳셀 네온테크. 코컴은 이제 저희 끝냈고. 네. 네온테크. 그 다음에 UAM 파이브 프로. 걔는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온테크, 벳셀은 2등주라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드론. 네, 드론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 정부에서 주관하죠. 네. 드론 수출 확대, 투자 유치, 레저 스포츠 활용까지. 네. 이것도 좋네요. 네. 재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주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굳이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드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료가 드론이 1, UAM이 2입니다. 드론 쪽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드론 쪽 이게 국토부가 주관하죠. 국토부. 그래서 UAM보다는 드론 쪽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슈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바이오 잠깐만요. 우리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해서는 뭐가 좋은지 한번 좀 찾아봅시다.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뭐가 좋은지. 아이고야. 마이크론 바이오 관련주 4월 6일이에요. 또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날 또 마이크론 관련주 또 사세요. 그러면 대박이에요. 지노맨 컴퍼니 잠깐만요. 지노맨 컴퍼니 있고 마이크론 바이오
어디서 공략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GI 바이오 잠깐만요. 모르는 바이오 주식들이 많네요. R&D 쪽 잠깐만요. 고바이오랩. 자, 여기 할 적에는 대장 하셔야 돼요. 대장. 자, 고바이오랩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유한양행은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CJ 바이오 사이언스. 종근당 바이오. 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한번 좀 보면 고바이오랩, 지노맨 컴퍼니, 그 다음에 유한양행, CJ 바이오, CJ 바이오 사이언스. 아이고야, 얘도 강하네요. CJ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자, 여기서 지울게요. 얘는 별로예요. 얘는 별로.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별로. 유한양행은 조금 그 약합니다. 약해.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우고 지노맨 컴퍼니나 CJ 바이오 사이언스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장은 얘가 대장이죠. 얘가 지노맨 컴퍼니. 그러면 지노맨 컴퍼니는 어디서 공략해야 되냐? 지노맨 컴퍼니는 19,000원. 여기 깨지면 요거 깨지면 19,000원. 근데 이게 날짜가 지금 보시면요. 못할 가능성도 높죠. 왜냐면 아이고야. 어디 갔어? 근데 지금 6일 남아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가 19,000원 내려오면 아마 26일 날 19,000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냥 얘들 패스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5일 날 이거 솔트룩스예요. 이거는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 매매 가능.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 20일 남아 있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 네, 드론 관련주도 한번 좀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네 포커스를 좀 이쪽으로 두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일 좋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드론이에요. 네. 그죠? 네. 드론. 네. 자, 이제 공부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한 주씩 사갖고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보세요. 네. 한 주씩 사서 한 달 테스트하면 되지. 그죠? 네. 한 주씩 사서 한 달 테스트. 네. 잠깐만요. 솔트룩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게 또 AI 관련주도 5월 5일 날 이슈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땐 빠져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팔 필요 없어요. 네, 오히려 팔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공지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자,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네, 링크 올라가게 되면요. 구독하시면 네, 신규 구독하시면 유료 강의 PPT 드려요. 네이버에서 신한식 낙폭과대주 이렇게 클릭하시고 신한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클릭. 네. 그래서 구독
구독하시고 그 여기 보면 유료 강의 PPT 신청하는 방법 있죠. 네, 요거 신청해 주시고 두 번째 요거 있죠 강의. 네, 이거 6강 앞으로 1개월간 이제 오픈해 놓고 이제 지울 거예요. 뷰가 상당히 많아요. 한 3만 뷰, 3만 4천 뷰, 2만 뷰. 어저께 이제 1,700인데 이거 뷰 되게 많습니다. 네, 꼭 이거 보세요. 네, 아셨죠? 네, 꼭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이거 오늘 일정 좀 말씀드렸고 좀 보세요. 이게 아직 지지 안 돼, 이게 이탈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탈 안 해요. 이탈 안 해서 아직 뭐 추세가 하방이다. 네, 네, 추세가 하방이다. 뭐 그렇게 네, 하기 힘들어요. 아직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방산주들이 급락을 해서 급등을 해서 주식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강하냐? 방산주 급등, 지수 급락. 지수 급락이라는 표현도 좀 그래요. 지수 하락. 지수 하락인데 뭐가 문제다? 지수 하락 대비해서 종목이 과하게 하락하고 있다. 네. 종목이 과하게. 네. 지수는 뭐 코스피 같은 게 0.2%, 코스닥은 1.4% 하락하는데 종목들이 그냥 뭐 투매는 아닌데 뭐 평균 한 4%씩 하락이 나오는데 과하다 이거 과하다. 제가 봤을 땐 과하게 하락하고 있다. 네. 왜 과하게 하락하죠? 잘 모르서 무서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AI 관련주는 이제 모든 게 포함되겠죠. 거의 대부분 AI 관련주. 네. AI 관련주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 내일 시장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세요. 선물 안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퍼스텍 한번 보세요. 퍼스텍 보면 봐봐요. 지수 얘는 반대로 움직여요. 지수가 상승하면 얘는 오히려 빠져요. 네. 그리고 퍼스텍이 상한가 근처 가면 선물이 오히려 빠지고 반대입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네. 네, 됐죠? 아이고 70 다 돼가세요. 아이고 70 다 돼가세요. 폭탄하고 막 총도 새로 사셨던데. 네. 자 지금 이제 속보 나왔네요. 속보. 이런 거는 뭐 대응 안 하는 게 좋은데. 한미 핵 협력 관련해서 나토처럼 핵을 갖다 놓지 않아도 훨씬 강할 것. 네.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행동에 달렸다. 요금 올려달라고 이제 얘기 나오고 있죠. 한전하고 가스공사. 네.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 주가에는 안 좋죠. 주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근데 이 뉴스 나왔는데 퍼스텍 흐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네. 안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러시아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럼 이게 뭐가 상존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악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예요. 네. 달려있다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하겠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그래야 좋아요. 근데 이거 뉴스 나왔는데도 퍼스텍이 상한가 못 가면 먼저 뭐 1일 천하로 끝나는 거죠. 네.
1일 전후. 신고가 가는 주식들은 이제 보유하는데 이제 신고가를 가잖아요. 그럼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5% 10% 올라갈 때마다 계속 줄여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일 종가 있죠. 전일 종가 신고가 가기 전에 전일 종가 거기 이탈하면 다 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살짝 지금 약간 폭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무슨 폭탄 맞았냐면요. 어, 시장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못 간 애들 중으로 수남회가 살짝 돌아가려다가 그냥 폭삭 다 빠지는 겁니다. 폭삭. 네. 폭삭 다 빠져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뉴스 나와도 상한가 못 가는 거 봐서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이 오후장 되면서 안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참으셔야 돼. 네. 조정 들어올지 여부는 내일 알아요. 지금 모릅니다. 네, 오늘 몰라요. 내일 조정 들어오면 이제 조정 들어오는 거고 내일 안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센트라모텍 이제 안 갖고 계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센트라모텍. 네. 센트라모텍 같은 애들 이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20일 됐잖아요. 그죠? 20일 전에 이틀 전에 급등했었죠. 안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밀려도 저 뉴스 나오면 그 테마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5% 올라오고 오늘 사료주 움직이네요. 아이고 한인 사료, 원전주 조금 움직이네요. 사료주는 아이고야 강아지도 어떻게 키우라고 사료주가 이렇게 움직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법대머리냐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을 이제 축소할지 여부는 내일 결정하시면 돼요. 네. 내일 반등 나오는지 내일 하락 나오면 이제 조정이고요. 단기 조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의 어떤 일정들을 알고 있으면요. 그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죠?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일정을 알으셔야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도 미리 알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합니다. 다 맞출 수는 없더라도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어서 이건 괜찮겠네. 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야, 근데 2차전지는 뭐 끝없습니다. 끝이 없어. 돌아가면서. 박세바이오는 이제 끝났죠. 그죠? 박세바이오는 끝났고. 한창.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상당히 안정화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너지더라도 이제 한 번에 막 폭락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네. 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주를 못 찾으신 분들은 1분기 실적주보다는 2분기에 턴 어라운드 하는 업종,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2분기에 턴 어라운드 하는 업종. 네. 네. 이해했죠? 네. 네.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주를 못 찾겠다 그러면 2분기에 업종이 턴하는 거. 네. 그런 업종들. 네. 그래서 너무 일일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원칙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조금 약간은 변동성이 심하고 약간의 준폭락 같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길어봐야 한 2, 3일 안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1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탄력은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상승 탄력은 좀 둔화돼서 이제는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보다는 단기 스윙이나 트레이닝. 제가 이제 에코 형제들 물어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스윙 말고 트레이닝 같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스윙으로 갖고 가면 시세가 크게 나오기 힘들고 변동성이 심해서 그냥 샀다 팔았다. 네. 좀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가 간 주식도 있네요. 한가, 윈텍 한가. 3,000단 제약도 이제 끝났고. 오늘 조정이 이지도 조정 들어오네요. 넥슨 게임주,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 그죠? 이제 끝나가죠, 얘도. 지금 자리에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제주은행도 오늘 7% 밀리네요. 화장품 아우디 피처스 조정 들어오고 아모레 그린 세노텍 1일천하였네. 근데 되게 희한한 게 2차전지 안에서 지들끼리 막 올라갔다 빠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조정이 크네요. 조정 주식들이 그냥 많네요. 우리 클라라님 안녕하세요. 네. 게임주는 양만 올려요? 게임주는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매매했던 거 한번 볼게요. 게임주는 종목별 차별화가 되게 심해요. 데브 시스터즈 했었고요. 데브 시스터즈 여기서 모아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오늘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룽퉁 코리아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매수, 여기 근처에서 여기서 매매했죠. 근데 얘는 현금성 자산 없어서 별로죠. 얘는 하면 안 돼요. 넷마블 그동안 올라갔던 거 이제 빠지죠. 조정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희는 크래프톤 했었죠. 네, 얘도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크래프톤은 여기서 보유했다가 여기 팔았거든요. 여기 팔았는데 게임주는 이제 다른 거는 다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이제 별로 재미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주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외에는 게임주는 이제 힘들어요.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트.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제 게임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면 좀 완전히 소외돼요. 네, 완전히 소외되잖아요. MP 소외되죠. 특히 그러니까 소외주 내에서도 이제 뭐 바이오 했던 분들 괜찮은데 게임주도 크래프톤 했던 분들 괜찮아요. 나머지 게임주 하면 이제 꽝입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게임주 내에서도 1등하고 2등만 움직이니까 메타버스도 관련주도 이거 안 움직여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가격 조정 더 들어와요. 제가 원래 역배열의 낙폭과대주 매매하는 사람인데 이건 안 좋아요.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MP 같은 애도 여기 이탈하죠. 그럼 투매 나오잖아요. 5,040원 이탈하면 투매 나올 거 아니에요. 기겁하고 손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좀 보겠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해봐야 짜증만 납니다. 짜증.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 하면 안 돼요. 자이언트 스텝 아직. 4x4 아직 하면 안 돼. 4x4 위지웍스 안 돼요. 선익 시스템만 가죠. 그죠? 덱스터도 안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하면 안 돼요. 네, 메타버스는 다 꽝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꽝. 이거 메타버스는 나중에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그때 하세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카지노 GKL GKL GKL은 별로요. 파라다이스는 실적 좋은데 강원랜드 말씀드렸죠. RSI 여기 내려오면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업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업종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는 하면 안 돼요. 네, 메타버스 하면 이제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천불. 네.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신현식이 싫어 보이고 입맛이 없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고 안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변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원전주도 이제 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전주도 하지 마세요. 원전주도 이제 얘도 꽝일 것 같아요. 이제 올라와서 제가 한 2주 전에 원전주 막 얘기할 때 그때 사야지. 지금 들어가면 꽝입니다. 네. 아셨죠? 네. 자, 우리 매너 챗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서로 간에 반말 찍찍. 네. 반말 찍찍 하시면 안 돼요. 네. 매너 지켜주세요. 네. 서로 여러분들 여기 저보다도 어르신들도 많고 네. 반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서로한테 반말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안 좋고 우라통이 터지면 누구 책임? 신현식 책임. 네.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그랬죠. 네. 방산주 올라가고 지수 빠지는 것도 누구 책임? 신현식 책임.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여도 이게 뭔가 이게 비빌 언덕이 있는 주식들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좋은데 안 움직인다. 근데 그냥 실적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저점 찍고 안 움직인다. 2분기도 더 좋은데 3분기도 더 좋은데 안 움직인다. 아, 그런 것들은 안 움직여도 괜찮죠. 묻어버리면 되지 뭐. 네. 묻어버리시면 돼. 네. 묻어버리시면 돼. 묻어버려. 묻는다는 얘기 이상하게 들으시지 말고 장기 투자하시면 된다고. 네, 무조건 신 대표 책임이에요. 네. 주가가 못 가도 신 대표 책임. 횡보해도 신 대표 책임. 방산주 올라오고 내 주식 빠져도 신 대표 책임. AI 안 가면 신 대표 책임. 내일 지수 안 가도 신 대표 책임. 저 오래 살겠냐고요? 네. 아, 이거 오래 살겠습니까 이거? 네. 4천 명, 5천 명한테 시달리는데 오래 살겠어요? 신 대표는 그래도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술 담배 안 하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성격이. 네. 아, 묻어야 주식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이제 주가는 못 올라가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에이 그냥 하고 그냥 묻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묻고 네, 그냥 깡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면 되지. 아이고야 2% 2%가 제 책임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뭐예요? 묻어갖고 저기 뭐 끝까지 막 있는 힘껏 해갖고 네. 시간 걸려도 끝까지 가잖아요. 저는요 바닥권에 있는 주식 중에서 안 움직이는데 실적이 좋고 문제가 없어요. 그건 죽기 살기로 갖고 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더존비존이에요. 더존비존. 더존비존 있죠? 이거 봐봐요. 더존비존이 실적도 좋은데 이게 보세요. 죽기 살기로 밀었잖아요. 죽기 살기로. 여기서 그냥 뭐 밀려 그럼 난 죽기 살기로 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 올라올 때 팔고 그죠? 우리가 요거 어디서 팔았는데 이게 보세요. 나는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게 빠지는 것도 이해 안 가고 그 다음에 횡보 기간도 거의 1년 됐고 이런 것들은 죽기 살기로 갖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죽기 살기로 갖고 있어요. 그럼 올라간다니까요. 이런데 그죠? 이게 속 터지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속이 터져서 문제. 근데 이제 성향 자체가 장기 투자하시는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1년 잡고 저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사료주가 움직이네. 아이고야 종목 진단은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종목 진단 상담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뭐 그런 마인드야. 뭐 아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바닥권을 빡빡 끼고 기업 실적 좋은데 안 움직이면요. 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 심팩이 예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심팩이 그죠? 심팩이 이제 올라오네 그죠? 심팩이 이런 것들은 오늘 단기 저항이긴 한데 한 6,500원 그 정도 봐야 돼요. 심팩이 예전에 이제 요거 심팩이 말씀드렸죠. 네. 성우가 소리 지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5월 5일 날 일정
있는 주식 아까 말씀드렸죠. 솔트룩스였나요?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는 천천히 한 그 22,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네. 22,000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슬슬 지금부터 22,000원까지 하방 열어놓고 슬슬 모아놨다가 5월 5일 날 AI 관련 이슈 터지면 그때 네, 하는 거예요. 네. 주식하면서 당연하죠.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해요. 네. 하루는 신현식 찐팬 됐다가 하루는 안티 됐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래 주식하다 보면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지고, 네. 주식하다 보면 그럽니다. 일관성이 없어지고, 하루는 찐팬 됐다, 하루는 안티 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안티, 하루 찐팬. 그 반복하다가, 와,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돼. 그럼 이제 찐팬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서는, 이 사람 말은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찐 안티가 되는 거죠. 찐 안티.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매매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해해요. 네. 근데 너무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죠, 제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선생님. 제가 그거 지금 전문가 생활 20년 했는데 그거 안곡 그거 받겠어요? 네. 뭐 근데 제 느낌이 좀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찐 안티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게 우스갯소리로 막 회원가입 안 되는데 뭐 메일로 장문의 글을 쓰세요. 뭐 선생님 살려주세요. 뭐 제 사정이 어떻습니다. 지금 뭐 신용을 써서 뭐 빚이 얼마고요. 뭐 주구절절합니다. 막 메일도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한두 줄이 아니고 A4 용지 앞뒤로 빡빡 쳐서 제발 받아주세요. 결국 제발 받아주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짜 찐 안티가 돼요. 찐 안티. 네, 못 기다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문의 글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안 받아요. 네, 가입이 딱 두 마디. 가입이 안 됩니다. 그죠? 가입이 안 됩니다. 무서워. 제 경험상, 네. 그 메일로 막 그 장문의 글을 쓰고, 네. 진짜 막 감명받게 글을 쓰시고, 막 신금이 울릴 정도의 메일을 써서 회원 받아달라고 하면, 무서운 분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그만큼 절실한데, 이제 회원가입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틀리거나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안 하고 저 방의 특성은 분할 매수 안 하면 수익 안 나요. 그거 인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해드려도 분할 매수 안 하고 뭐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래요. 맨날 야 너는 낯짝도 두껍다. 뭐 보유 종목이 마이너스 10몇 %인데 응?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회원 모집을 하냐. 부담해서 안 해요, 결국. 그래갖고 손해보잖아요. 제가 그래서 꼭 당부하는 게 매도하기 전에 끝난 거 아니다. 왜 자꾸 지금 맨날 물타기라고 하는데 물타기가 아니다. 네, 물타기 아니다. 우리는 분할로 매수하고 있다. 근데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근데 매수하기 전에도 끝까지 얘기해주면 맨날 물타기다. 네, 맨날 물타기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우리는 1차에서 이제 10 몇 프로 밀리면 2차 하는데 맨날 이제 분할 매수 안 하고 맨날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회원에 있냐.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올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수익 안 납니다. 수익 안 나요. 오늘
여러분들 뭐 인스코비도 매도 차익 실현했고, 그래 저는 뭐 말씀드리지만 수익 난 거 뭐 매도해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보유한 주식의 수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그것만 얘기하지 매도한 거 수익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합니다. 크래프톤, SV 인베스트, 그 다음에 인스코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리했나요? 크래프톤 정리했고, 크래프톤 정리했고, 인스코비 정리했고, 박사앤바이오 정리했고, 공구만 팔았고, 수익 난 거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메일을 이제 다 회사 메일로 돌려놔서 이제 그 뭐 이상한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받으려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요. 막 빚내 갖고 뭐 내가 5억 손해 봤는데 어서 또 끌어와서 또 주식하고 그러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해져요. 망한다. 처참해집니다. 처참해져. 인생이 처참해져. 젊었을 때 실패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50, 60 넘어가서 실패 보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요? 상하 심력이 저는 잘 몰라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요. 주광이 한국 주광이 메디콕스 엔투텍 오성자이엘 이건 저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건 대단하시네. 자 잠깐만요. 사료주가 갑자기 급등하네요. 사료주가 왜 급등하지? 퍼스텍 어떻게? 퍼스텍은 한일산업. 한일사료? 왜? 이게 저기 방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나 이거? 러시아 때문에? 아이고야.